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배우야 산다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뵙고 처음 뵙는데, 자, 오늘은 시청자님들께 세상을 읽는 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AI가 모든 걸 다 집어삼키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파생돼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GPT-4라는 거 있죠. 요게 지금 어디까지 발전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가 누구야? 자, 요거는 이제 글자가 쭉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런 게 나오니까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은 약간 걸려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빙입니다. 이재필 전문가는 토마토 증권통의 주식 전문가로 야인시대 리턴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5G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과 매매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익률로 얘기하는 트레이더로 유명합니다. 이재필 전문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들을 참고하세요. 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날씨 뜨거워서 얼굴이 빨개졌네요. 자,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 코파일럿이라고 요거 깔면 그냥 챗GPT-4를 무료로 쓸 수 있는데요. 모든 걸 다 집어삼킬 겁니다. 여기 SK하이닉스 실적도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오늘 발표한 게 그대로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 우리 앱 같은 걸 만들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거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GPT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앱들이요. 이거 전부 다 그쪽에서 그냥 말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만든 겁니다. 자, 모든 이 업종의 장벽들 이런 것들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큰 돈을 벌고, 혁신의 다른 이름은 파괴지 않습니까? 혁신의 다른 이름은 파괴예요. 파괴당하지 않고 그 혁신의 편에 서려면 당연히 이 AI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라는 것보다 AI하고 직접 관련될 수 있는 그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좀 그 수혜를 받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6G하고 로봇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8월 달에 배워야 산다를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제가 종목을 10종목을 딱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거 수익률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자, 보면 지수는 코스피 시장이 8월 23일 날 종가부터 1월 20일 날 종가까지 코스피 지수가 1.64% 정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4.89% 정도 하락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죠. 그때 67,000원 이렇게 했었는데 74,000원이니까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은 많이 두들겨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종목을 10종목 드린 종목 중에 상승 종목도 있고 하락 종목도 있었습니다. 딱 반타작했더라고요. 5종목은 올라가고 5종목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수익이 날 때 크게 나야죠. 자, 이거는 차익 실현도 없고 손절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놔뒀을 때 1월 20일 날 종가까지 놔뒀을 때 수익률입니다. 레인보우가 한 62%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이 85% 정도, 텔레칩스가 5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반면에 손실 난 거는 효성첨단 소재가 가장 크게 손실이 났네요. 18.9%. 자, 요거를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쭉 더해보면요. 168.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종목이잖아요. 10종목이니까 나누기 10을 하면 만약에 이 종목을 그대로 포트에 담아서 갖고 왔다라면 나누기 10을 하면 계좌 수익률이 나오겠죠. 자, 16.84%라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딱 보면
수익이 크게 난 종목들은 어떤 겁니까? AI나 뭐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는 쪽들, 그리고 첨단 산업하고 관련이 있는 쪽들, 이런 쪽들은 수익이 크게 났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마이너스가 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뭐 시세, 하루하루 시세 이런 걸 보는 것보다도 세상을 보는 게, 시대를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 지나간 캐캐묵은 5G 뭐 이런 것들을 너는 왜 얘기하냐? 지금은 이제는 6G를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참 이거를 하다가 제가 예전에 야인시대에서 그때는, 지금은 종목을 한 종목씩 드리고 있지만요, 그때는 미니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때 참 보니까 열심히 강의를 했더라고요. 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50몇 강을 했고, 그중에 AI 강의가 16강이더라고요. 자, 이때 2017년 1월 16일 날 제가 야인시대에서 미니 강의를 하기를, 여기 나오죠. 4차 산업혁명, 변화의 인프라 5G. 이게 벌써 7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뭐 좀 옆에 이렇게 좀 제가 캡처를 좀 해놨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5G 섹터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피바다잖아요. 완전히 피바다가 됐습니다. 뭐 지금 뭐 KMW나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또 뭐 에이스테크, 뭐 안 죽은 종목이 없어요.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이 하락해갖고 그 차트를 보면 한 3년치, 몇 년치 차트를 놓고 보면, 야,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6G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들으시면, 제가 2017년도 1월 달에 미니 강의 야인시대에서 했던 거,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눈 감고 잡았어도요, 평균 몇 배는 먹었습니다. 자, 지금 남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갖고 넌덜머리 낼 때, 그럴 때 우리는 미리 투자하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되겠죠. 팔 때는 언제 팔아요? 5G 다들 또 엄청나게 뭐 다들 얘기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포모 현상이 나올 때. 그럴 때 팔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은 미리 또 공부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거죠. 정부하고 기업의 정책은요, 그냥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대기업들, 어떤 국가라든가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하고 정부 정책이 만나지면 이건 그냥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자,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한미일, AI, 양자, 6G 혁신 주도, 이런 기사를 제가 하나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재용 회장님이죠. 이재용 회장님이 올해 처음으로 실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6G였잖아요. 여기 연구소를 찾아가서 6G 초격차 주문, 과감하고 치열하게 도전하자. 이렇게 이재용 회장님이 처음 챙긴 게 6G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는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미리 투자를 하는 그런 얼리 어댑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수익이 큽니다. 사실 에코프로 2015년도에 5,000원 했지 않습니까? 5,000원 하던 종목이에요. 그때 미리 투자를 해서 올해까지 끌고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모 현상 나올 때, 그럴 때 뭐 팔았을지도 모르고요. 또 그 전에 팔았을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하지만 돈은 많이 벌었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식 투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게임 끝나는 겁니다. 주식 투자. 자, 그럼 6G가 어떤 건지 6G란 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5G에 이은 6세대 이동통신이에요. 우리 뭐 2000년도에는 IMT 2000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국제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IMT 2030, IMT 2020은 5G고요. IMT 2030은 6G입니다. 이 10년마다 뭐 이런 기술을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게 지금 이 IMT 2030, 뭐 우리는 6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글로벌 목표가 2030년에 요거를 상용화하는 게 목표예요. 즉 10년 단위의 표준이다라는 겁니다.
뭐 예상 최대 속도는 5G보다 100배 빠르다 그래요. 물론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또 쏘갔잖아요. LTE보다 뭐 50배가 빠르고 이렇게 쏘갔지 않습니까? 그건 28기가 내역인데 지금 28기가 깔지도 않았죠. 자, 근데 이 5G, 6G에서는 테라헤르츠 대역을 사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색다른 특징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지상의 기지국을 건설을 합니다. 5G까지는 지상의 기지국을 건설하면 끝이었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UAM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망공 모빌리티. 이런 거를 운영을 하려면 공중에서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통신망 같은 경우는, 지상 통신망 같은 경우는 공중으로 350m까지밖에 이게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통신도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기지국하고 위성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적외도 위성 통신망. 위성을 한 300에서 600km 상공에 한 200대 정도를 위성을 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카바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성 관련주들 이런 쪽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6G 같은 경우는 2030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좀 멀었죠. 그 중간에 뭔가가 있을 겁니다. 5G 특화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뭐 다른 얘기로 이음 5G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5세대 레디 장비가 투자가 시작될 겁니다. 5.5세대 장비 같은 경우는요, 뭐 지금 화웨이 쪽에서는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곧 내놓지 않고는 안 될 겁니다. 자, 5G에 대한 조기 도입 배경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통신 환경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자,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고 과거에 2019년이었던가 그때 정권이 문재인 정권 때였었죠. 그때 손정희 회장님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첫째도 AI, 둘째도 AI, 마지막도 AI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방문하셨을 때는 손정희 회장님이 그때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첫째도 초고속 통신망, 둘째도 초고속 통신망, 셋째도 초고속 통신망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IT 강국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챗GPT-4를 기반으로 만든 코파일럿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코파일럿 깔아갖고 한번 써보세요. 이거 챗GPT-4를 올해 말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챗GPT-4를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린 게 그거고요. 자, 이 AI 쪽 뭐 이런 쪽들 막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되고 그러면 현재 통신망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나 뭐 자율주행 쪽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XR 쪽은 구글에서 비전 프로를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18만 대가 사전 예약이 품절이 됐습니다. 자, 로봇 쪽들, 이런 쪽들을 보게 되면 더 고도화된 통신 환경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정부는 5G를 2019년에 상용화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한다 그러니까 잽싸게 우리나라가 하루가 이틀 먼저 상용화해갖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뭐 막 그랬는데요. 2008년도에 조기 상용화가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상용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2017년도에 이 5G 섹터들 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그때부터 움직였습니다. 좀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2028년도에 조기 상용화가 정부 목표고 또 5.5G, 이음 5G 이런 것들 투자가 되게 된다라면 지금 여러분들
피바다 돼서 다들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할 때, 이럴 때 쳐다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통신 장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가장 먼저, 지금 또 저 5G 얘기할 때도 누구도 얘기 안 할 때 그때 제일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6G도 마찬가지. 지금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재필이가 1등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 자, 또 주가가 좀 움직이면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죠. 자, 우리 5G 특화망 이음 5G에 대해서 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5.5G도 아니고요. 거의 26기가 정도, 이 정도 대역을 사용하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기업들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들, 이런 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직접 주파수를 빌리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특정한 주파수를 빌려서 기지국을 건설해서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요게 5G 특화망인데요. 이음 5G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파수 대역대는 4.7기가에서 28기가 대역에 고주파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거 거의 3.5기가 대역이죠. 3.5기가 대역보다 고주파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전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5G 사업자에서는 이음 5G에서는 기존의 통신사들은 배제됐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사업자들이 나왔어요. 그 사업자가 어떤 쪽이냐면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는 네이버, SK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 요런 회사들이 5G, 이음 5G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즉 네이버 같은 기업은 다른 회사 어디서 야, 우리 회사만의 통신망을 좀 구축해줘. 이렇게 되면요, 거기 가서 구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게 고주파 대역이죠. 고주파 대역이라는 게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종목을 보면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5G 특화망하고 5.5G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5.5세대, 5.5G 같은 경우도 투자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좀 전에 하웨이를 말씀드렸죠. 작년에 하웨이 쪽에서 발표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5.5세대 장비 기술 테스트를 완료했다. 그리고 2025년에 상용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화웨이 쪽에서 저러고 있으면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안 있겠죠. 5.5세대 장비를 지금 어딘가에서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지금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험을 하고 개선 작업을 하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다만 모르는 거죠.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이렇게 어떤 경로로 이렇게 나오는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웨이 쪽에서 저렇게 했다는 거는 얼마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통신 장비들 우리는 슬슬 사서 계좌에 그냥 푹 묵혀둘 정도로 슬슬 사모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에요. 발음도 되게 어려워요. 징청궁커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자, 요거 5.5G를 적용해서 공장에 지금 적용해서 시험 중입니다. 벌써 발 빠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통신사하고 정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2024년 올해죠. 하반기에 5.5G 요금제에 대해서 책정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저 귀퉁이에서 제가 찾아냈는데, 하지도 않은 5.5G 요금을, 책정을 논의한다? 이거 우리 5G 요금 낮춰준다는 게 향후에 저런 걸 또 신상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얼마 기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한다니까. 그럼 그전에는
윤곽이 잡혀야 저런 걸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24년 올해는 5.5세대 레드 장비에 대해서 투자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뭐 좋은 쪽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적자 나는 기업을 싫어하니까. 그런데 뭐 아마 이 통신 장비 업종들이 더 나빠질 건 없습니다. 뭐 좀 이따가 한 3종목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적자 나는 기업 싫어해서 저 흑자도 나고 지금 좋은 기업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실적이 증가가 되고 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실적이 증가가 되고 저평가 매력을 보유한 종목, 이런 건 그냥 눈 감고 사서 기다리면 되죠. 자,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런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미리 남들보다 먼저 주식을 사서 그냥 두면요, 돈은 누가 벌어줍니까? 돈은 시장하고 시간이 벌어주는 거예요. 내가 굳이 돈을 벌려고 뭐 막 단타 치려고 막 쫓아다니고 뭐 눈 빠지게 그렇게 안 쳐다봐도 시장하고 시간이 그냥 돈을 벌어서 나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자, 요런 쪽을 미리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겠죠. 자, 종목 선정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투자가 증가할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 부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의 5G 쪽에서 좋았던 쪽들, 이런 쪽이 5.5G, 6G 이런 쪽에서도 좋을 겁니다. 기존의 통신 장비들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유효하고요. 다만 뭐 가변적인 부분들이 좀 많죠. 뭐 이 기술이 또 뭐 중간에 지금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다 보니까 중간에 뭐 약간 좀 이상하게 뒤틀려서 뭐 좀 연기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이런 가변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PPT에서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실적 증가, 안정성 이런 거 동시에 보유한 종목, 이런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적하고 수혜 여부를 곰곰이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투자를 하면 실수가 없겠죠. 자, 근데 시청자님들께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 5G 섹터나 이런 쪽에서 좋았어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미리 투자를 하고 그냥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로봇 섹터 쪽에서도 마찬가지 되게 좋습니다. 로봇 섹터는 뭐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요,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 뭐 신드롬이랄까 이런 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좋으려면 시청자님들도 미리 선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자, 요거 지금 오늘 주파수 경매 시작됐습니다. 저 28기가 대역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는데요. 이거 통신사들한테 투자를 하려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취소시켜버렸죠, 정부가. 근데 요게 지금 오늘부터 28기가 대역에 대해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는데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뭐 포기하는 업체가 빨리 나오면 오늘 끝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뭐 50라운드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742억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뭐 742억, 뭐 나도 할래 그러면 가격 올려갖고 또 하고. 자, 뭐 요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일주일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28기가 사업자가 만약에 선정이 되고, 이 선정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6,000개 기지국을 3년 내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28기가 대역을 사용할 가능성이 28기가 대역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초고주파기 때문에 전파가 오래 못 갑니다. 멀리 못 날아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지국을 도심 한가운데 막 세울 수는 없잖아요. 막 세울 수는 없으니까 스몰셀, 소형 기지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촘촘히 깔 거예요. 이런 걸 촘촘히 깔면서 이 통신망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스몰셀을 만드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사이동 통신 뭐 요런 게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저 5.5G 장비들 이런 것들 하면 거기서도 스몰셀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노와이리스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지금 지분을 90%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VTX 뭐 저 차대차 통신 요걸 하는 업체도 지금 인수를 하려고 지금 저 조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업체 요런 걸로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제가 자, 좀 키우니까 잘 보이시죠? 자,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대부분 뭐 KMW나 뭐 저런 것들 에이스테크나 대표적인 RFHIC나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 다 봐도 적자가 많이 나고 있어요. 자, 근데 어쩐 일인지 이노와이어리스의 경우에는 적자가 아니죠. 적자가 아니고 자, 매출액도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형국이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원래는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실적 전망은 뭐 한 463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 시가총액 2천억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잡주도 아니에요. 뼈대가 있는 가문의 자식입니다. 최대 주주가 LIG예요. 이거 원래 개인이 하다가 사모펀드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LIG 쪽으로 넘어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대기업의 부모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왜 못 사서 기다립니까? 자, 요거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자, 요거는 실적은 봤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였었죠. 2017년도가 아이고 보이지도 않네.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토마토에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예요. 생방 처음 보는 전문가라고 하나 와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뭐 5G네 뭐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막 하니까 관심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저도 방송 출연할 만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5G 2017년도에 교육시켜드리고 그런 거에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믿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자, 이거 완전히 진짜로 이것도 피바다 맞지 않습니까? 여기 71,000원까지 갔다가 아이고 이렇게 빠졌으니 지금 뭐 이제 좀 신나게 빠졌다가 이제 3만 원 이려 잠깐 갔다가 다시 28,000원대로 내려왔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은 나무랄 데가 없는 종목이에요. 5G 섹터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좌를 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건 그냥 나는 사서 묻어 놓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뭐 매매하는 계좌 따로 만들고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요. 주가 쌉니다. 업종 다 죽었어요. 완전히 피바다예요. 거기다가 실적 나옵니다. 앞으로 투자가 증가될 거예요. 미래에 미래 먹거리도 식스지에서 다 나올 겁니다. 못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못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전에는 제가 2017년도에 강의할 때는 좀 얌전하게 강의했어요. 그때 뭐 처음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 못 살 이유 없는 겁니다. 시청자님들 한번 잘 보시고요. 잘 매집을 해보세요. 저라면 내일부터 당장 매집에 들어갑니다. 좀 사고 뭐 조금 보다가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다가 빵 뛰면 그때부터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경하면 다른 사람들이 포모가 되면서 내 주가를 나한테 돈을 벌어 줄 겁니다. 남들이 포모가 될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 팔면 제 생각에는 많이 벌 것 같아요. 많이 벌 것 같습니다. 단 시간은 투자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솔리드예요. 자,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인빌딩 중계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지금 우리 이토마토 건물에도 LTE가 터져요. LTE가 터집니다. 그래서 5G가 5G가 안 터지더라고요. 이런 쪽에 인빌딩 중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NTT 도코모 쪽에 원래 작년 초부터 2023년도 초부터 저 오픈랜 장비들 이런 게 들어갈 예정이었었는데요. 이게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들어갔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NTT 도코모 일본 통신사죠. 이쪽에 오픈랜 매출이 발생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쪽 NTT 도코모 향으로도 매출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뭐 양자 암호 이러면서 저 보안주들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양자 암호 쪽에서 크리토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 서울대 교수님이 만든 기업이에요. 이쪽에 투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양자 암호 관련 기업으로도 엮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실적도 크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실적 크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4천억대에 있는 기업이고요. 자, 보시면 얘는 이때 2020년도에 이때 적자가 났죠. 이때 뭐 코로나 때문에 투자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노와 히어리스는 그때도 적자가 났어요. 어쨌든 2024년도에 적자가 나면서 157억 적자였네요. 21년도에는 61억 정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재작년에는 매출액도 확 뛰면서 영업이익이 286억으로 증가했어요. 작년에는 또 매출액이 뭐 4분기, 최종은 4분기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 3분기까지 나온 거하고 예상치를 합쳐보면 이 정도 됩니다. 매출액 3,356억, 영업이익 424억. 자, 올해 예상치는 뭐 487억 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계속 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에 3G에서 LTE로 넘어갈 때 그때 3.5세대, 3.5G 장비들 이런 것들을 잠깐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솔리드의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주가도 역시 좋아졌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솔리드 같은 종목도 사서 묻으면 되는 종목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 줄이고 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솔리드도 피바다였습니다. 물론 적자가 나서 뭐 KMW나 이런 거는 더 어려워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완전히 정말로 와, 진짜 저기서 샀으면 깡통이었구나. 거의 깡통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좀 덜 빠졌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13,000원이 고점이었었네요. 그랬다가, 지금 오늘 6,100원대 정도 되죠. 자, 요런 것들, 제가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린 이것도, 추천드렸던 가격이 5,800원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는, 이 정도면 안전빵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 가격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6,100원대면 슬슬 잡아 들어가야죠. 슬슬 잡아 들어가면서 좀 길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은 누가 벌어준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서 들고 있으면 돈은 시장하고 시간이 벌어주는 겁니다.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왜 튀어나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0에서 600km 고도에 적에도 위성을 쏴서 그 지상기지국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그러면서 음향지역을 없애는 겁니다. 자, 요거는 누리호 엔진을 개발한 기업이에요. 누리호 엔진. 자, 이거 위성통신을 쏘려면 이쪽이 우주항공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리호 기술을, 항우연에서 갖고 있는 누리호 기술을 민간에다 이전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정권 초에. 자, 이 부분이 아마 진행이 될 텐데,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기업 중에 한 기업이겠죠.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굳어져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뉴스플로우를 쭉 추적을 했으니까 아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화 될지는 좀 의문인데요. 김승현 회장님이 이 하나 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쪽 하나 방산 쪽이요. 이런 쪽에 2030년까지 영업이익 5조를 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영업이익 5조 나면 대체 주가가 얼마 가야 되는 겁니까? 계산도 잘 안 되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저 수출입 은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은법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지금 이거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욕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폴란드에 여러분들 저 무기 수출한 거 있죠. 그거 저 수은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한 군데다가 대출을 자기 자본의 40% 이상 해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 40% 이상 해줄 수가 없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약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게. 근데 1차 무기 계약을 하면서 벌써 6조를 대출을 해줬어요. 폴란드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 수은법이 개정이 안 되면 방산 수출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총 합치면 뭐 30조가 더 남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역적이 되기 싫으면 통과시키겠죠. 아마 설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전 되게 높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방산주들 눌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면서 방산주들도 엮어서 말씀드릴게요. 눌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또 트럼프가 이겼지 않습니까? 뉴햄프셔에서. 트럼프가 되면 각국이 국방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이 6G하고 관련된 건 위성 때문에 갖고 나온 거고요. 자, 이 세 종목 한번 눈여겨서 잘 보시고요. 다음에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배우의 산다를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하게 되면 아까 첫 장에 수익률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수는 뭐 코스피가 1점 몇 프로 빠지고 코스닥이 4% 정도 빠졌는데 제가 제시해드린 10종목 그거는 평균 해보면 계좌에 그거만 담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16% 수익이 났습니다. 나중에 혹시 또 이런 종목 갖고 제가 또 자랑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는 많은 시청자님들이 나도 그때 사서 돈 벌었다. 이런 시청자님들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확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잘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근데 뭐 오늘 사서 내일 주가가 빠졌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큰 틀에서 세상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자, 그리고 로봇 쪽도 볼 수 있겠죠. 자, 로봇은 테마가 아닌 산업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내외 대기업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옵티머스 이거 보셨죠? 자, 이거 계란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집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거 엄청난 기술입니다. 약간만 힘을 더 가하면 계란이 깨지겠죠. 근데 그 계란이 안 깨지잖아요. 그 계란이 안 깨지고 뒤에 보시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LG전자, 두산, 한화 이런 쪽에서 다 이 로봇 쪽에 투자를 하는데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LG전자는 지금 클로이라는 그 서빙 로봇을 내놨죠. 두산 로보틱스, 한화 같은 경우도 이 로보틱스 사업부를 따로 떼냈죠. 그래서 분사를 해서 지금 한창 키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근로자 10,000명당 로봇이 962대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로봇 관련돼서 강의할 때 그때 962대입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1000대 돌파했어요. 자, 근데 지금 960대 뭐 이렇게까지 됐을 때는 요거까지는 거의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도입될 부분들은 협동 로봇이 굉장히 많이 도입될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인 겁니다. 자, 이게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 보신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옷 깨고 있는 겁니다. 옷을 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다른 영상들도 보면 다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투자한 회사가 팔만 달려갖고 바퀴가 달리고 그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분리수거도 하고 옷도 개고 옷장도 정리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 결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면은 볼리죠, 볼리. 요번에 CES에서 나왔던 거. 자, 요게 좀 따라다니면서 AI 로봇입니다. 동글동글해갖고 사람이 가는 대로 막 쫓아다니더라고요. 막 뛰니까 지도 같이 뛰어 쫓아와요. 그러면서
뭐 사람이 뭐 어떤 걸 뭐 TV 켜줘? 그럼 TV도 켜주고 그러겠죠. 자, 구체적인 아주 자세한 기능은 CES에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요. 저도 뭐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이런다는 게 곧 상용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핏을 내놨지 않습니까, 지금. 그 덕분에 보핏을 내놨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그런 걸 알고 추천드리는 저는 어떻습니까? 야인시대에서 미리 그 부분 다 말씀드렸잖아요. 인탑스가 생산할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덤빌 때 그럴 때가 아니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 자, 그리고 네 번째는 LG전자에서 나온 클로이라는 로봇인데요. 요거 뭐 63만 원씩 3년 할부해 준다네요. 할부 판매도 한대요. 근데 10kg, 10kg, 10kg 요렇게 합쳐갖고 30kg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요건 서빙 로봇이죠. 자, 그리고 글로벌 로봇 시장 저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277억 달러가 정도가 되죠. 2020년입니다. 이게 2026년도에는 741억 달러로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경로에 있어요. 자, 이게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통계치도 잘 안 나와요. 통계치도 잘 안 나오니까 통계치가 잘 안 나온다는 건 어떤 얘기겠습니까? 초기 산업이란 얘기예요. 아직까지 초기, 아직까지 애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투자는 길게 좀 보시고요.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수익이 날 겁니다. 뭐 벌써 텐베거가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시청자님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또 증거도 다 보여드리고 그랬으니까 10배가 나온 거 아실 거예요. 우리는 10배가 저 바닥에 있을 때 사서 우리는 10배 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있는 게 아직까지 뭐 통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산업인데 이걸 지금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팔 필요가 없어요. 언제 팔아요? 남들이 포머가 될 때 그때 파는 겁니다. 그때. 제약바이오 쪽 막 엄청나게 좋아서 다 제약바이오 그럴 때 팔아야 되는 거고요. 5G 다 그렇게 왔을 때 그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로봇도 마찬가지 뭐 지금 아직도 투자를 할 때예요.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남들이 포모되면 그때 팔면 뭐 조금 올라서 팔고 뭐 다시 사고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가장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런 투자예요. 자, 이 로봇도 종목 선정 기준이 필요하겠죠.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야 합니다. 기술력 못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진다니까 한 2,000개 정도 기업이 거기 뛰어들었어요. 2,000개. 몇 개 되지도 않았었는데 손으로 꼽을 정도였었는데요. 그 기업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겁없이 뛰어든 기업들. 이런 기업들 다 도태될 겁니다. 과거에 네이버가 다른 기업들을 다 도태시키고 그 시장을 독식했듯이 이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기업들을 다 도태시키고 일부 기업들이 그 로봇 시장을 다 독점할 겁니다. 여러분들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시장이 경단위로 커질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커질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닌 기업.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어느 정도 자금 조달 능력도 있는 기업이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을 보유한 기업.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의 다른 이름은 파괴입니다. 자, 여러 기업들이 파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로봇 쪽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으로 인해서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힘든 일은 로봇이 하겠죠. 뭐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이게 해방이 되는 건지 소외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 힘든 일, 이런 건 전부 다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매수를 해서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종목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거 21,000원에 사서 지금 그 224,000원 그때 뭐 원금 회수 냈죠. 그리고 21,000원에 사신 분들 산 거는 그 5만 원 좀 넘었을 때 원금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뭐 11만 원 아래에서 샀던 거를 224,000원에 원금 회수하고 지금 나머지 물량은 들고 있는데요, 우리도. 일단 이거 왜 들고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푹 묶여두려고 들고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분이 14.71%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대주주 물량 이런 것들 전부 콜옵션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뭔 얘기냐? 삼성전자에서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이거는 저 대주주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대신 돈을 줬겠죠. 계약금을 줬을 겁니다. 옵션 거래라는 게 원래 그래요. 우리 저 선물 옵션 할 때 지수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예요. 미리 돈을 줬고 그걸로 인해 갖고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그 계약의 내용들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뭐 이 얘기는 조금 듣기 어려우실 텐데 2023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콜옵션 계약을. 2026년까지 저 20%를 지금 갖고 있는 대주주 물량 20%를 그때 콜옵션을 그때 체결을 해놨어요. 그때 체결을 했고 이건 가격이 낮아요. 삼성전자가 저거 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을 때 그때 가격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투자했다면 주가가 쫙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는 그 34,000원 정도 됩니다. 그 가격이 체결을 했고요. 나머지 물량 전부는 2029년까지 행사를 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시가예요. 시가입니다. 자, 그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마 삼성전자에서 그 돈 더 주기 싫어 갖고 이 주가를 뭐 악재를 만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니까. 자, 대주주 여기서 지금 운영하는 경영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콜옵션을 비싼 가격에 좀 행사하게 하려면요. 기업이 많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많이 좋아져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올해 예상하는 거 예상 영업이익이 한 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1분기에 영업이익 관련해 갖고 1분기에 나온 게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전환사채 때문에 그런 거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걸 빼고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6억 정도 됩니다. 올해 한 90억 정도를 목표치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보게 되면 요거 이틀 전에 캡처한 거라서 지금 오늘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자, 지금 뭐 쭉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죠. 장기 투자용이라면 지금 매수해서 묻으세요. 묻으시고 주가가 빠지면요. 그때는 트레이딩 용도로 좀 더 사서 트레이딩은 그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큐렉소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오늘 9% 정도 빠졌던데 제가 나오면서 종가까지는 못 보고 나왔는데 한 9% 정도 빠졌던데 연기금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 11만 5천 주 정도 연기금에서 매도가 나왔던데 자, 이거는 수급적인 상황이라면 뭐 그러다 보니까 루머도 막 돌아다니는데 뭐 유상증자 얘기가 있다 막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상증자 얘기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그 얘기한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그런 거 미리 알고 있다라면 그 잡혀 들어갈 일입니다. 회사에서 유출했다라면 그것도 회사도 처벌을 받을 일이고요. 그건 아닐 거고 이 수급이 좀 꼬인 것 같아요. 수급이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빠질 때요. 사서 묻으세요. 사서 묻으시면 됩니다. 자,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작년에 62대 정도를 로봇을 의료용 로봇이죠. 수술 로봇입니다. 뭐 관절 수술 로봇도 있고 척추 수술 로봇도 있고 그런데 62대 정도가 목표였는데요.
88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4분기 연속에서 실적 같은 경우는 로봇 판매된 거요. 요거는 4분기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유럽 쪽 이런 쪽에 제품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게 승인이 나온다라면 좀 상당히 주가 자체가 좋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여기 있는 거 뭐 큐비스 조인트는 인공관절, 스파이는 척추수술, 모닝워크는 보행재활, 인모션은 상지재활인데 모닝워크 같은 경우는 원래 현대중공업에서 그 의료용 로봇 사업부에서 하던 거 이쪽에서 인수한 겁니다. 인수했는데 인수할 때 돈으로 안 받고 주식으로 받았어요. 그만큼 뭐 믿을 만하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 주주는 HY. 요렇게 얘기하니까 모르시겠죠. 한국야쿠르트입니다. 잡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흑자전환에서 흑자가 이렇게 좀 늘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요거 그저께 캡처해서 좀 이런 모습인데 오늘 음선이 큼지막하게 났습니다. 요런 거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에요. 자, 이거 올라갔을 때 좋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큐렉스 같은 경우도 이쪽에서 많이 올랐을 때 다들 좋다 그랬잖아요. 다들 좋다 그랬고. 자, 이런 거 좀 빠지는 구간에 시청자님들 잡으세요. 주식 비싸게 사면 주식에다가 뭐 금칠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빼서 싼 구간, 이런 구간에 또 한꺼번에 확 들어가시면 이게 또 좀 왔다 갔다 하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매집한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매수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성공 투자의 길이라는 뭐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남들이 가지 않는 뒷길에 꽃밭이 있다. 이런 증시 격언이 있죠. 남들하고 같이 해서는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랬고요. 5G 섹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여름에 이 2차 전지 쪽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진짜 피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포모 현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갑다. 남들이 저걸로 돈 벌었으니까 나도 벌겠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도 드린 얘기처럼 시대의 변화를 읽는 지식이 아니라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변화만 읽으면 여러분들 돈은 시장하고 시간이 벌어집니다. 그 변화에 적합한 그런 쪽을 오늘도 두 개를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뭐 두 쪽 섹터를 조금 분산 투자를 하셔갖고 아주 좀 장기로 들고 간다라는 기분으로 매수를 하시면 몇 년 뒤에는 아이고 이재필이 저 이쁜 놈 그러실 거예요. 저 얻고 다니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미리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셔갖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